원래 이제 일본 이자카야 이거를 이제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나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사실 일본에 정말 오래 사셨으니까 정용효 기자가 네. 사랑하는 이자카야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특별히 부탁을 드려봤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먼저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자카야가 위기가 왔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거를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시작은 일단 제가 그래 사랑한, 제가 가봤던 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자카야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겐키라는 이자카야인데요. 이 보시면은 야, 네. 이게 뭐 이자카야 싶으실 겁니다. 도쿄의 긴자랑 츠키지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긴자. 그 바로 옆인데 그 일본의 시타마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민촌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도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서민촌 이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만 수 있는데 갖고 막.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로 옆이 다 타워맨션이라서 정말 미래 도쿄와 과거 도쿄가 그대로 딱 만나는 지점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여기 저희 회사 을지로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좀 아, 딱 나는 그러네요. 것 예, 같아요. 대신 파이낸스 센터가 있는 네. 힙지로, 그러니까 저희 그쵸. 인쇄 골목과 골뱅이 골목과 첨단 이제 금융회사 본사들이 모여 있는 그 중에서도 로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말 좁은 골목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네, 좁은 여기. 골목길에 있는 이자카야고요. 그 중에 보면 창틀에다가 그냥 내놓고 하는 집인 겁니다. 가게 안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창틀에 앉아가지고 창틀에 앉을 수 있는 곳 한 3개 자리 정도밖에 안 돼서 신기하네. 바로 옆에 좀 끼어앉고 이제 이런 집이고, 이 집에 이제 물론 제일 이제 메인 메뉴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규 모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게 네. 바존이라고 합니다. 바존. 영어로 버전. 그래서 이 집 가서 버전 주세요 이러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무슨 허파, 염통, 계란 하나 띄워서 이게 일종의 세트 메뉴인 거예요. 네, 세트 메뉴. 이게- 이 집의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자카야인데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 가게에서 캔 맥주 1인당 2캔까지 사오실 수 있고요. 3캔은 안 됩니다. 아, 또 외부 주류가 또 반입은 가능하네요. 네, 외부 주류 반입이 가능하고 오후 5시쯤에 오셔서 8시에 닫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딱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사람들 그러네요. 잠깐 열만 들어와서 한두 꼬치 먹고 저희 뭐. 하이볼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오. 원컵 사케 한잔 하시고 자 우리 2차 갑시다 이제 이러는 깔끔하네요. 일본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자카야는 굉장히 이제 호주머니 이제 가벼울 때도 그냥 편하게 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술집이라면 격식 있는 이자카야도 있습니다. 쇼게츠라는 그 쇼게츠. 이자카야인데요. 이 집은 일단 다이토구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간판 없고요. 문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가정집처럼 보이는데. 네, 그냥 가정집이고 네. 실제 초행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집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제 미리 가본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일찍 온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찍 오시면 가정집의 2층 계단을 따라서 2층에 가면 또 응접실 같은 데가 있어요. 대기를 해야 되는 거기서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왕인 거죠. 옷가미사.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 계신데 이 여주인 분께서 준비 다 됐습니다. 내려오시죠 하면 이제 딱 내려가는데 위에는 되게 밝은 분위기인데 내려가는 순간 쫙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귿자 이거를 이제 일본 말로는 코모지 이제 술집이라고 막 코모지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10자리만 있는 이런 좀 어둡지만 우아한 이제 이런 술집이 딱 펼쳐집니다. 이 집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집주인께서 라인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달은 홋카이도 특집입니다 하면은 진짜 홋카이도산 해산물부터 고기부터 야채로만 요리를 하고 술도 전부 홋카이도산으로. 게다가 이제 1인당 만엔의 요리랑 요리 오마카세에 사케를 이제 페어링하는 주인께서 직접 이제 페어링을 해서 주시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기획하신 그대로 저희가 이제 딱 이렇게 대접을 받고 깔끔하게 나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쇼쿠도 토다카. 이거는 고탄다에 있는 식당인데요. 일본 술꾼들한테 유명한 거는 네. 예약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약하시면 2년 2년 뒤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신기했던 게 뭔데 도대체 2년을 기다려? 그렇죠. 라는 게 일단 1년도 제일 뭐 신기했고. 어이가 없는데 2년? 게다가 뭐 가게가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탄다라는 데가 조금 동네 뭐랄까요? 약간 직장인들 엄청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막 아, 네. 그냥 뭐 특색 없는 건물에 1층 구석탱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네. 딱 그냥 자리 10개입니다. 든든해. 너무 신기하잖아요. 2년이 걸리는 집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 이 집에서는 정상 이거 먹어야 돼 했던 게 여기 메뉴판 보시면 네.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마 오로시 사와라는 게 말 그대로 생과일 착즙인 거죠. 레몬, 밑간 귤, 오이, 파인애플 이렇게가 있는데요. 여기 코스가 여기 이걸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이에요? 이걸 한 잔에 900엔짜리를 이 코스에 이제 들어가면 무제한 먹을 오, 수 있고요. 괜찮네. 예, 근데 또 요리가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냐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일본에서 먹은 거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었는데 딱 하나 차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네. 재료를 그냥 아낌없이 씁니다. 진짜 싱싱한 해산물이든 재료를 보시다시피 그냥 아낌없이. 우리나라 스타일이네요. 아우 저 한국 분들이 가시면 딱 좋아할 스타일이고 도쿄에서 일단 마지막은 네. 아키타이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술집인데요. 도쿄타워 바로 아래에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쿄에서 굉장히 시내 한복판인 되게 비싼 동네에 있는 데인데 아, 네. 외관을 딱 보시면 이게 도쿄 시내 한복판이야 싶을 정도로, 이것도 안에 들어간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숯불에다가 이제 뭘 지글지글 이제 굽고 계시잖아요. 이 집은 뭐냐면은 이 야키토리가 아니고 야키통, 돼지 고기를 이제 꼬치를 야키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그중에 살은 잘 없고요. 다 머리고기, 가슴, 아, 특수 부위? 돼지 특수 부위 아. 꼬치 요리 전문.
이 집에 사실 제가 진짜 가는 이유는 쿠사야라고 혹시 아세요, 과장님? 쿠사야? 한국에 홍어가 있다면 일본에는 쿠사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혹시 삭힌 거 이런 거? 이게 일본 분들한테도 저 쿠사야 먹을 줄 압니다. 오, 막 약간 이런. 오, 그러니까 인정받는.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지고 얘 좀 약간 이상한 애네 이런 취급받는데 도쿄 아래쪽에 네. 보면 그 이즈 반도가 있고요. 네네. 이즈 제도 섬들이 있는데 그 섬 분들이 주로 드시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그 섬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네. 액젓 같은 데다가 네. 푹 넣어서 네. 이제 삭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렸다가 그걸 구워주는데 구우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 네. 되게 퍼세식 화장실 한 번에 확 풀 때 있잖아요. 진짜 그 냄새가 나거든요. 진짜요? 쿠사야를 시키면은 진짜 옆에 일본 분들이 아 쿠사야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가시는 되게 시키기 민망한 집인데 근데 그럼 냄새는 그렇다 치고 맛은 있나요? 맛은 보리굴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더 바삭바삭한 보리굴비인가?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지인들 가끔 모시고 가면 1차에서는 다들 못 드시고 만취해서 간 상태에서 2차로 가시면서 드시면 우와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전국으로 가보시죠. 도쿄 밖으로 가보시죠. 이제 밖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는 네. 겐지라는 곳인데요. 겐지가 미야기현 센다이, 저희 동북지방에 있는 센다이에 있는 센다이 지방에. 노포 이자카야인데요. 뭐 소위 말해서 일본 술꾼들의 성지. 그 제가 정도요? 붙인 표현이 아니고 일본 네. 분들이 붙이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다 진짜 전국에서 내가 진짜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라는 딱 그 각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여기서 그렇죠. 딱 들어가면 네. 왜 2차 대전 때 왜 옛날 일본 할머니들 요리하실 때 쓰는 하얀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 잠깐 나옵니다. 네네, 맞아요. 여기도 코모지로 디귿자 카운터가 이렇게 쫙 있으면 네. 이 집의 특징은 안주가 사실 있긴 한데요. 전주 막걸리집인가요? 거기가 그렇다면서요. 막걸리 한 주 전자 시키면 안주 한번 깔리고 첫째 짠 아마 맥주를 시켰을 때는 뭐 에다마메나 약간 정말 간단한 안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리값인가 안주값이 따로 없는 거죠. 두 번째 짠 사케를 시키면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멍게 사케무시, 멍게 술찜을 해서 나오는데 쪄서. 예, 제가 일본에서 먹은 안주 중에 이제 제일 맛있는 안주.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군요. 근데 안주도 맛있고 그냥 그 진짜 성스러운 분위기 같은. 다음에 이제 쿠무라노 사카바. 여기도 야마가타 사카타시라는 굉장히 시골 도쿄에서 일부러 가려도 굉장히 가기 힘든 데인데 술꾼이라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성지인데요. 네.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나중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타 가지코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네. 책에도 나오는 책이라서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작은 게 아니고요. 안으로 길어가지고 사카바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모든 요리가 너무 맛있고요. 전부 다 도쿄의 반값입니다. 정말 전통 있는 이자카야들은 다들 네. 술 도매상 이거든요. 이 집도 원래 100년 넘은 술 도매상이에요. 그동안 술 도매상이라서 네네. 정말 해박하시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명주들이 네. 반값에 팝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짜 제가 반드시 한 번 더, 2번을 가봤지만 3번 가보고 싶은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는 우오쇼입니다. 큐슈 섬은 소주의 고향이거든요. 주요 메뉴 중에 사케 메뉴 거의 없고요. 네. 다 이제 일본 소주 메뉴들이 쭉 있는데 이 집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일본 소주 중에도 또 빅3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중에 하나인 무라오를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일본 소주가 이게 큰 건 하나 900ml잖아요. 25도짜리 혼자서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본 보통 보면 이거를 한 홉, 두 홉, 세 홉 단위로 팔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러면은 그냥 대충 병 같은 데다 난 잔에다 따라줄 텐데 큐슈에 이자카야 가면 되게 특색이 있는 게 2홉들이로 팔면서 이게 내가 대접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보시다시피 진짜 한 상 딱 벌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예쁘게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왼쪽에 그 보면은 예쁜 병 하나 있잖아요. 이게 2홉들이용 전용 병입니다. 이게 따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먹어도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수조가 있습니다. 고등어회가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은. 또 고등어는 또 바로 잡아야 네, 그래서 고등어회가 굉장히 명물인 집이고 료지는 혼슈 최북단이 이제 아오모리라는 데잖아요. 아지가사와라는 되게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또 혼슈 최북단이잖아요. 네. 도쿄랑은 전혀 안 주고 먹은 거 다 다르더라고요. 이자카야 가면 오토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기본 안주라고. 사실 일본 하죠.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앉자마자 뭐 5,000원, 8,000원 그쵸. 내고 일단 시작을 기본으로 하는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젊은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 집은 일단 앉으면 회 뜨고 남은 요 큰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게 오토시라고요? 오토시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백합 조개 껍질이 하나 나오거든요. 조개 껍질로 이렇게 파서 드시라. 조개 껍질로. 네. 홋카이도의 동쪽 지방에 가면 오비히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텐데 그냥 일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은 이자카야를 만났습니다. 그 정도요? 여기는 글쎄 아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유명한 데가 아니었거든요. 이름이 텐무라는 술집이거든요. 텐무. 진짜 제가 가본 데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왜냐면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사케 라인업이 쫙 이렇게 메뉴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이렇게 딱 써 있나요? 보는 순간 그 전국 명주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도쿄에서 먹으려면 한 잔에 한 12,000원, 그러니까 1,200엔, 1,300엔 하는 술이 여기도 반값입니다. 700엔에 파는 거예요. 600엔, 700엔. 안 돼. 요 근처에 아케시라고 보통 일본에서 굴 하면 히로시마지만 네. 홋카이도 분들은 아케시라는 동네를 넘버원으로 치거든요. 여기 굴은 큰 게 좀 특징인데요. 네. 또 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 굴을 일본에서 먹은 굴 중에 이 집 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그게다가 이제 이 집 안주를 추천을 하면은 다시마 위에 구운 대구 고니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다시마 위에 구니까 다시마 향이 살짝 배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대구 고니가 아니라 약간 복고니 그 구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저는 이제 경제신문 기자니까 네. 주로 이제 일본 뭐 기업가분들이나 이제 뭐 경제사업성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인터뷰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5년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그 이자카야의 또 이 성인이 한 분 계세요. 오타 가지코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예. 이분을 저는 인터뷰한 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거든요. 그 이분이 특히나 이제 일본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유는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중후반은 일본도 이자카야가 위기였던 때입니다. 이자카야가 두 번, 세 번의 사라질 위기를 맞았었는데 오, 예. 다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은 이제 이자카야가 무너질 거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분이 시작할 때가 이자카야 1차 위기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자카야 이제 한물 갔네라고 할 때인데 그때 이자카야 전국의 이자카야를 소개하면서 다시 이자카야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더욱이나 진짜. 이제 네. 존경을 이제 받는 이유인 건데요. 이자카야랑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원래는 시세이도 아시죠? 일본 고급 화장품 브랜드. 네, 시세도. 예. 시세이도 디자이너시거든요. 본업은 시세이도가 본점이 본사가 긴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긴자의 디자이너 막 세련되게 자기 밤에는 항상 롯본기 클럽 가서 이제 드시고 하던 분인데 우연히 바로 그냥 옆인 스키시마를 오셨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바로 옆 동네 이거 이거 완전- 2차 대전 직후잖아. 약간 이게 이런 완전 느낌이고. 다른 나라 보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자카야를 툭 들어갔는데 네. 아무 말도 없이 아저씨 셋이서 한 명은 뭐 맥주 먹고 있고 한 명은 TV 보고 있고 맥주 한 잔에 앉아서 그냥 한 시간을 딱 있는데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그렇지. 자기 본성을 순식간에 이렇게 딱 찾아버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자카야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집이 기시다야라는 술집이고요. 딱 들어가 보시면은 순식간에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풍경. 안주는 니코미라고 하거든요. 소 곱창을 푹 삶아서 예, 이제 니코미 끓인 이거죠. 거는 예. 도쿄 3대 니코미 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다만 근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여기도 줄을 진짜 이렇게 널어서 놓은 거예요. 이게 뭐지 봤는데 술집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45분 지나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1시간 반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일본을 알려면 이자카야를 가보라, 뭐 그 동네 특산물 먹어보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분은 그걸 모든 그 얘기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신 게 오징어 젓갈 신문구이라고 아나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게 그 상징인 이유가 도동 지역에서 제일 그 해산물들 집산하는 동네인데요. 해산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네. 못 살던 시절에는 네. 그 해산물 다 도회로 보내고 남은 게 오징어 젓갈밖에 없던 시절. 근데 오징어 젓갈은 먹으면 질리니까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요. 이걸 구워도 먹어보고 어떻게도 먹어보고 하다가 이 집에서 개발한 게 굽을 때가 마땅찮으니까 신문지에 구워 먹어보자. 네. 그랬더니 의외로 이게 신문 잉크 냄새가 배면서 야 이거 좀 맛있더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쓰는 건데 그렇게 되는군요.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은 아사히 신문 전국지잖아요. 오징어 젓갈 신문지 구이는 아사히 신문에 구우면 맛없어. 홋카이도 신문, 우리 동네 신문에 구워야 제맛이다. 딱 이게 모든 향토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오징어 젓갈 신문구이가 우리가 이자카야를 가야 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지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그래서 이자카야를 즐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여쭈면 그러니까 달인이 얘기하는 즐기는 법.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마시고 마음으로 즐긴다. 안 취한 것도 아니고 취한 것도 아니고 그 딱 직전 단계, 그 단계로 쭉 갈 수 있는 게 최고도의 경지다. 이 단계가 향토요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면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이자카야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다 이게 저희 터치 패널로 돼 있고 사진도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아니야. 향토 요리를 즐기는 거야말로 제맛이지.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젓갈 신문지 구이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동네 요리 그 재료로만 만든 요리입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사케랑 이 음식을 먹으려고 여기를 가는 여행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어쩌면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게 네. 수십 년간 단골로 지내면서 네. 이자카야가 아니라 네.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가족과 생애를 함께 즐기는 거. 그러니까 뭐 말씀은 알겠는데 했더니 이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한 50년 운영한 이자카야면은 이자카야집 주인 어른은 이제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이제 새로운 단골은 뭐냐면 그 집 친구였던 손자쯤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분이 와서 조금 과하게 드시면 야, 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먹었어. 돌아가. 막 이제 이렇게 하시긴 하거든요. 이자카야, 술집으로서의 이자카야가 아니라 이자카야와 자신의 생애를 엮어서 그러니까 함께 인생이 즐기는 거. 담겨 있는 그런 술집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기가 아무리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도 뭐 10년 때 문 닫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건데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이자카야라는 데 그렇게 한 번 있으면 또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가게 이자카야 중에도 다시 가도 언제나 딱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가게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자카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차례, 3차례 정도 위기를 이제 맞았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극복해 가는 이제 비결을 보시면 확실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재밌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이자카야 이제 가장 첫 번째 위기를 보통 이제 1980년대 후반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들한테는 멀어져서 실제로 일본 여성들 보면은 나 뭐 혼자서 이자카야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도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 지금은 이제 막 사케붐 이뤄가지고 전국 지역의 사케를 이름 외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자랑처럼 되는 거지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또 술이 굉장히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재들밖에 없어서 위기를 맞다가 1990년대 이게 갑자기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게 지사케 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 사케의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네. 각 지역에서 자기 이름 걸고 지역의 쌀
쌀을 가지고 이제 만든 지사케가 이제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거기만이 색깔을 가지고. 그렇죠. 뭐 직접 그 동네를 가야만 먹을 수 있다거나 가야만 먹을 수 아니면 뭐 도쿄에 팔더라도 그렇게 막 많이 팔지 않아서 진짜로 이제는 뭐 술을 뭐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해서 야 그 동네 가면은 그 술 좀 사와봐가 되는 이제 그 붐이 일어나면서 일단 이자카야가 재발견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술만 많이 써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 여성들이 들어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분위기여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자카야들도 주 타겟층을 중장년 남성에서 네. 젊은 여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 이제 특히나 제일 여성분들이 그 술집 고를 때 까다로운 게 이제 화장실. 아, 그죠. 맞습니다. 화장실 제일 중요해요. 화장실 다 바꾸고 네. 분위기 자체도 선술집보다는 좋지만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 겁나 구려 이런 이미지 전혀 아니고 이자카야 말 그대로 탐방, 이자카야 술래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이게 살아나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 뭐 맛집 탐방 마냥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거군요. 이게 시대 변화랑 딱 맞아 떨어진 게요. 그 일본이 버블 경제가 네. 1989년에 붕괴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든지 상관없어 제일 비싼 거, 제일 고급스러운 거를 그때는 진짜 찾다가 초고환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예쁘고 아담한 이자카야 가면 오히려 훨씬 분위기 좋고 대신 마음 편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나지만 네. 결국은 우리랑 똑같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술 많이 안 먹고 회식 문화가 아무래도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시 이제 2010년대 들어가지고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여기 통계 하나를 이제 뽑아본 건데요. 저희 외식산업협회에서 네. 외식산업 동향 보시면은 2009년 10년 정도를 딱 정점으로 해서 점점 쭉쭉쭉 떨어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이자카야 시장이 1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라가 이제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14대 이자카야 프랜차이즈의 전체 점포 수가 네. 2019년 7,200개에서 네. 2021년 5,844개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상당히 볼 수 많이 있고요. 줄었네요. 소비의 3D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디지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배달시켜 먹고 디스카운트 정가에서 깎아주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소비의 3D라고 하는데 네. 이자카야라는 거는 소비의 3D라는 네. 트렌드랑 정반대로 가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자카야 스루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이자카야 패스인 거죠. 우리말로 치면 이자카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패싱 해버리는. 그래서 위기를 맞는데 네. 직격탄을 맞은 게 뭐겠습니까? 코로나잖아요. 네. 이자카야 치고 이렇게 큰 가게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좁은 가게에서 벅닥 네. 정말 일본스럽게 이제 그 술이랑 안주를 즐기는 게 이자카야인데 네. 코로나는 코로나는 그냥 거의 정반대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소셜 디스턴스가 그러네.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자카야가 거의 과정에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통계 보셔도 2020년부터 21년 보면은 기존에 그 100이었던 게 지금 50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절반이네요. 이자카야로서 완전 직격탄을 맞았고 네. 예전 위기랑은 좀 달랐던 게 네. 예전 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술을 개발하든지 가게 분위기를 개발하든지 주 타겟층을 바꿔서 다시 되살아났다면 이 코로나가 굉장히 달랐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막 2차, 3차, 4차 가다가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2차까지는 뭐 그렇죠. 가긴 하지만요. 일본도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각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씩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술을 안 먹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자카야를 하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인력을 줄인 게 이자카야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제일 먼저 일단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한 게 이자카야였으니까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자카야가 자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린 겁니다. 이자카야라는 업종이 굉장히 뭐가 한번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잘리는 데구나. 불안정하구나.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다른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해서 가버렸으니까 옮기고- 거기서 벌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단 그렇죠. 말이죠. 손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자카야에서 다시 또 변신을 합니다. 이때는 근데 변신이 이자카야로는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오. 평일 점심 699엔 카라게 텐사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매장에서 이제 갓 튀겨가지고 이제 주는 이 두 개가 다 원래 일본의 와타미라는 제일 큰 이자카야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점포 일부는 전직을 해 전환을 해라고 한 게 야끼니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통합된 그런 요리 가게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이자카야에서 네. 야끼니쿠 집도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브랜드를 따로 만듭니다. 왜냐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더 유지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중에 또 일부는 야끼니쿠 집으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카라게 집으로도 만들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업종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또 어떤 데들이 있냐면은 점장이 없는 이자카야들이 등장한다. 점장 한 명이 점포 4-5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이자카야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예. 뭐 도쿄의 어디 지역을 한 5군데 매장을 한 번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카야가 사라질까라고 물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오타 가지고 선생님은 되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밀접함을 즐기는 거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다. 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면 요즘에 이제 그 특화된 이자카야가 살아남는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꽤 와닿는 게 술 먹는데 돈 안 아낀다 하는 분들은 정말 이자카야스럽게 하는 이자카야를 이제 찾게 되면서 또 이 파고를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400년 동안 그 사이에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점점 개량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자카야라는 걸 계속 살아남겨서 조금씩 유지하면서 온 거고요. 우리도 약간 뭐 소주방 그걸 어떻게 좀 개량을 시키든 아니면 뭔가 타겟층을 바꾸든 그런 우리나라 전통 주막 있잖아요, 주막. 주막?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살려서 야장하는 바깥에서 야장 맞습니다. 먹는 것도 네네. 있고 이런 것들이 주막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약간 그런 부분, 우리 전통 술집들을 네.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계속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계속 개량을 해가면서 이게 가져가 보는 건 낫지 않을까. 뭐 저는 이자카야를 항상 그 명물 이자카야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거 다음에도 더 재밌고 경험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